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화장실을 너무나 당연하게 사용하고 있죠. 버튼 하나면 모든 게 사라지니까요. 근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수세식 변기가 없던 시절, 수천 년 동안 인류는 대체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냥 아무데나 버렸을 것 같다고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어떤 문명은 지금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상하수도를 갖추고 있었고, 어떤 시대는 황금빛 궁전 안에서조차 귀족들이 커튼 뒤에 몸을 숨기고 볼일을 봐야 했거든요. 오늘은 인류가 수천 년 동안 오물과 싸워온, 아무도 제대로 말해주지 않았던 그 지저분하고 놀라운 역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진영 밖으로 나가서 볼일을 보고 반드시 땅을 파서 덮어라. 지금으로부터 3000년도 더 된 이야기인데 읽다 보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이게 단순한 종교적 규율이 아니라 사실상 인류 최초의 공중위생 매뉴얼이거든요. 당시 유대인들은 척박한 광야를 끝없이 떠돌며 유목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착지도 없고 하수도는 꿈도 못 꾸던 시절이었죠. 그런데 신명기 23장은 아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야영지 밖으로 반드시 멀리 나갈 것, 땅을 충분히 깊게 팔 것, 볼일을 본 뒤 흙으로 완전히 덮을 것. 단순해 보이지만 이 방식은 과학적으로도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오물을 땅속에 묻으면 지표면에 방치할 때보다 훨씬 빠르게 미생물이 분해해 주거든요. 냄새도 줄고 파리나 해충도 꼬이지 않고 지하 수원 오염도 막을 수 있었죠. 특히 수십 수백 명이 함께 이동하는 집단에서 오물이 야영지 주변에 그대로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며칠 안에 집단 전염병이 돌고 최악의 경우 공동체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위생관리에 실패한 고대 군대들이 전투가 아닌 전염병으로 괴멸된 사례는 역사 곳곳에 넘쳐나거든요. 유목 생활을 하며 자주 이동하는 집단에게는 이보다 더 효율적인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성경이 위생 교과서였던 셈이고 지금 봐도 전혀 틀리지 않은, 오히려 감탄스러운 집단 지혜였습니다. 인류가 한 곳에 모여 살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사람이 100명일 때는 땅 파고 묻으면 그만이었는데 1000명, 10,000명이 되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오물의 양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인류는 전혀 다른 방식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흔적이 발견된 곳이 바로 스코틀랜드 북쪽 바다 한가운데 떠 있는 오크니 제도입니다. 기원전 2100년벽,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4800년 전에 신석기인들이 살던 주거지 유적인데요. 고고학자들이 이 유적을 발굴하다가 굉장히 이상한 공간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두꺼운 돌벽을 의도적으로 파내서 만든 작은 방이었는데 그 아래쪽이 바깥으로 향하는 배수구와 연결되어 있었거든요. 처음엔 그냥 창고나 벽감 정도로 봤는데 구조를 자세히 분석하니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볼일을 보고 물을 부어 씻어내는 원시적인 형태의 수세식 화장실이었던 겁니다. 4800년 전 신석기인이 수세식 변기를 썼다는 게 믿기지 않으시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게 그렇게 놀라운 일도 아닙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오물을 눈앞에서 치워버리고 싶다는 본능이 있으니까요. 물이 가장 간단한 해결책이었던 겁니다. 이 발견은 단순한 유물 하나가 아니라 인류가 위생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려 한 최초의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땅에 묻는 것에서 물로 흘려보내는 것으로 인류의 오물 처리 방식이 근본적으로 진화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기원전 2600년경 인더스 문명의 도시 모헨조다로. 이 도시는 당시 기준으로 그야말로 미래에서 온 것 같은 곳이었습니다. 거리는 반듯하게 정비되어 있었고 집집마다 벽돌로 쌓아 올린 뒤 나무 판자를 얹은 형태의 좌변기가 설치되어 있었거든요. 지금 우리가 쓰는 변기 구조와 놀랍도록 흡사한 형태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상하수도였어요. 깨끗한 물을 끌어와 오물을 씻어내고 더러워진 물은 하수도로 빠져나가는 완전한 순환 시스템이 이미 갖춰져 있었습니다. 모헨조다로만이 아니었어요. 메소포타미아의 에스나, 미노스 문명의 크노소스 궁전도
비슷한 수세식 시설을 갖추고 있었죠. 고대 문명들이 독립적으로 거의 비슷한 시기에 같은 결론에 도달한 겁니다. 우물은 물로 흘려보내야 한다는 것. 하지만 여기서 냉혹한 현실이 등장합니다. 이런 시스템은 엄청난 건설 비용과 유지비가 들었거든요. 결국 도시 중심부의 부유층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었고, 외곽에 사는 대다수 서민들은 여전히 요강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위생도 결국 돈이 있어야 누릴 수 있는 것이었던 셈이죠. 고대 로마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콜로세움, 대리석 신전, 웅장한 개선문. 그런데 로마가 진짜 자랑했던 인프라 중 하나는 바로 공중 화장실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수도 로마뿐 아니라 지배하는 영토 곳곳에 국가가 직접 짓고 운영하는 대규모 공중 화장실을 수없이 건설했거든요. 지금으로 치면 국영 화장실 체인인 셈이죠. 물론 공짜는 아니었습니다. 들어갈 때마다 소정의 사용료를 내야 했어요. 황제도 이 수익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베스파시아누스 황제는 화장실 사용료로 거둔 세금에 신하가 불만을 표하자 동전을 코에 갖다 대며 돈에서 냄새가 나느냐고 받아쳤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을 정도죠. 그런데 이 화장실 내부 구조가 현대인 눈엔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칸막이가 없었거든요. 수십 개의 변기가 서로 어깨가 닿을 정도로 빽빽하게 일렬로 배치되어 있었어요. 지금 우리라면 절대 못 버틴 구조죠. 그런데 로마인들은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곳이 사교의 장이었어요. 이웃과 나란히 앉아 정치를 논하고 장사 이야기를 나누고 가십을 주고받는 거대한 커뮤니티 공간이었던 겁니다. 배설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그냥 일상이었던 거죠. 문화가 다르면 당연한 것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런데 훌륭한 상하수도를 갖춘 로마에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냄새였어요. 거리 곳곳에서 만성적으로 진동하는 지독한 지린내. 이게 단순히 위생 불량 때문만은 아니었거든요. 로마에는 소변을 돈 주고 사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세탁업자들이었어요. 당시 로마인들이 즐겨 입던 토가는 천연 섬유로 만든 옷인데 찌든 때와 기름기를 빼려면 강한 알칼리 성분이 필요했습니다. 그게 바로 소변 속 암모니아였거든요. 세탁소 직원들은 커다란 통에 소변을 채우고 그 안에서 옷을 발로 직접 밟아가며 세탁했습니다. 지금 상상하면 경악할 노릇이지만 당시엔 아주 일반적인 세탁법이었죠. 세탁업자만이 아니었어요. 가죽을 부드럽게 만드는 무두장이, 옷감을 물들이는 염색공들도 소변을 필수 원료로 사용했습니다. 수요가 워낙 많다 보니 이들은 아예 골목 곳곳에 대형 소변 수집 단지를 합법적으로 설치해뒀어요. 길 가던 시민들이 자유롭게 볼일을 보고 가는 구조였죠. 황제는 여기서도 세금을 걷었습니다. 이른바 소변세였어요. 결과는 뻔했습니다. 대리석으로 빛나는 웅장한 로마의 거리에 끔찍한 암모니아 냄새가 진동했던 겁니다. 화려함과 악취가 공존하는 도시. 그게 진짜 로마의 민낯이었습니다. 로마의 위생 문제가 가장 심각했던 곳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인술라라고 불리던 서민용 다층 공동주택 밀집 지역이었어요. 지금으로 치면 거대한 빈민 아파트촌인데 이 건물들 대부분에는 상하수도 배관이 전혀 연결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배관 공사 비용이 너무 비쌌거든요. 그러니 수백 명이 모여 사는 건물에서 화장실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방법은 하나였습니다. 요강이었어요. 각자 방 안에서 요강으로 볼일을 본 뒤 1층에 마련된 공동 수거통에 비워두는 방식이었죠. 이렇게 모인 분뇨는 비료 상인이 정기적으로 수거해 농부들에게 팔았고 부유층의 노예들이 직접 가져가 밭에 뿌리기도 했습니다. 나름 순환 구조가 있었던 셈이죠. 문제는 귀찮음이었습니다. 4층, 5층에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 무거운 요강을 들고 1층까지 내려갔다 올라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밤이 깊어지면 슬그머니 창문이 열리고 요강 속 내용물이 그대로 거리로 쏟아졌습니다. 지나가다 머리에 오물을 맞는 일이 워낙 잦아서 로마 법에는 실제로 이에 대한 배상 규정까지 따로 존재했을 정도였죠. 화려한 제국의 이면은 이렇게 지저분했습니다. 로마 제국이 무너지면서 그 찬란했던 상하수도 기술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중세가 시작된 거죠. 그리고 위생은
그야말로 바닥을 쳤습니다. 당시 유럽 인구의 90% 가까이를 차지하던 농촌 사람들은 사람과 가축의 분뇨를 밭에 뿌리는 귀한 자원으로 여겼어요. 함부로 버리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그나마 사정이 나았던 건 성곽이나 부유한 가옥이었습니다. 이런 건물들은 외벽 밖으로 아슬아슬하게 돌출된 공간을 따로 만들어 화장실로 사용했는데 가르드로브라고 불렸어요. 구조는 단순했습니다. 그 돌출 공간에서 볼일을 보면 오물이 외벽을 타고 흘러내려 성 주위 해자나 하천 도랑으로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방식이었거든요. 오물을 건물 밖으로 내보낸다는 점에서 나름 합리적인 설계였습니다. 문제는 일반 가옥이었어요. 배수 설계 같은 건 애초에 없었거든요. 오물이 침실이나 부엌 창문 바로 옆 외벽을 시커멓게 타고 줄줄 흘러내리는 게 일상 풍경이었습니다. 그 흔적이 쌓이고 굳어 외벽 전체가 검게 물든 집들도 수두룩했죠. 냄새에 완전히 무감각해진 건지 그냥 체념한 건지 사람들은 그 속에서 그냥 살아갔습니다. 로마가 수백 년에 걸쳐 쌓아올린 위생의 유산은 이렇게 중세의 어둠 속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중세 도시의 위생 상태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개인 화장실이 없는 평민들은 집 뒷마당 가축 우리에서 볼일을 해결했어요. 거리에는 방목된 가축 분뇨와 사람들이 버린 오물이 뒤섞여 켜켜이 쌓여갔죠. 비가 조금만 와도 하수구가 역류해 거리 전체가 오물 바다로 변했습니다. 빗물 배수용으로 만든 하수구가 쏟아지는 오물을 감당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 터졌습니다. 14세기 중반 흑사병이었어요. 유럽 전체 인구의 3분의 1, 많게는 절반까지 쓸어버린 역사상 최악의 전염병이었죠. 흑사병의 직접 원인은 쥐벼룩이 옮기는 페스트균이었지만 그 쥐들이 폭발적으로 번식할 수 있었던 건 온 도시에 넘쳐나는 오물 덕분이었습니다. 위생의 붕괴가 대재앙을 불러온 거죠. 흑사병이 휩쓸고 간 뒤에야 사람들은 뭔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어요. 당시엔 하수구 악취 자체가 병을 일으킨다고 믿었기 때문에 행정관들은 밤마다 하수구를 닦는 전문 청소 직업을 새로 만들어냈습니다. 원인 분석은 틀렸지만 청소해야 한다는 결론은 맞았어요. 문제는 수천만 명이 죽고 나서야 그 결론에 도달했다는 겁니다. 위생 인프라가 무너지면 문명 전체가 흔들린다는 걸 인류는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르고 배웠습니다. 흑사병 이후 유럽 곳곳에서 하수구 청소가 시작됐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창밖으로 요강을 내던지는 관행은 여전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게 가난한 서민만의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유럽에서 가장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은 얘기를 해볼게요. 루이 14세가 자신의 절대 권력을 전 세계에 과시하기 위해 지은 이 궁전에는 수세식 화장실이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매일 수천 명이 드나드는 거대한 궁전에 고작 300여 개의 요강만 비치된 거예요. 당연히 턱없이 부족했죠. 결과는 뻔했습니다. 귀족들은 화려한 무도회 중에 화장실을 찾지 못하면 커튼 뒤나 계단 구석에서 그냥 해결했어요. 하인들은 그 악취를 덮으려고 쉴 새 없이 환기를 시키고 짙은 향수를 뿌렸습니다. 당시 유럽 귀족들 사이에서 향수 문화가 극도로 발달한 데는 이런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던 거죠. 요강에 가득 찬 오물도 마찬가지였어요. 정해진 처리 장소가 없었으니 하인들은 그걸 들고 나가 아름답게 꾸며진 궁전 정원 수풀 속에 몰래 쏟아부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원 아래에 수십 년치 오물이 켜켜이 쌓여 있었던 거죠. 겉은 화려했지만 속은 처참했습니다. 권력과 위생은 전혀 별개의 문제였던 겁니다. 변화는 영국 런던에서 시작됐습니다. 1582년 심각한 위생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었던 런던은 로마 멸망 이후 유럽에서 완전히 사라졌던 상하수도 시스템을 국가 차원에서 다시 구축하기 시작했어요.
이 인프라를 바탕으로 1596년 귀족 존 해링턴이 물탱크와 잠금 밸브를 갖춘 현대적 의미의 최초 수세식 변기를 마침내 발명해냈습니다. 버튼 하나로 오물을 완전히 사라지게 만드는 그 단순한 원리가 수천 년 인류의 숙제를 단번에 해결한 거죠. 1775년엔 시계공 알렉산더 커밍이 배수 파이프를 유자로 구부려 물을 고이게 만드는 결정적인 개선을 해냈습니다. 이 아이디어 하나로 하수구, 악취와 벌레의 역류가 완벽히 차단됐어요. 지금 우리 화장실 배관도 정확히 똑같은 원리를 쓰고 있거든요. 250년 전 시계공의 발상이 오늘도 작동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 혁신은 제국주의 시대를 타고 전 세계로 빠르게 퍼져나갔고 1908년 서울 뚝섬에 근대적 상수도가 처음 도입되면서 우리 민족의 생활 환경도 마침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땅을 파고 묻던 유목민부터 화려한 궁전 커튼 뒤에서 몰래 볼일을 보던 베르사유 귀족까지 인류는 수천 년 동안 오물과 싸워왔습니다. 위생 인프라가 무너지면 문명 전체가 흔들린다는 걸 흑사병이 수천만 명의 목숨으로 증명했죠. 전문가들은 19세기 이후 인류 평균 수명을 가장 크게 늘린 원인이 의학 발전이 아니라 위생 인프라의 보급이었다고 말합니다. 백신보다 항생제보다 화장실이 먼저였던 거예요. 매일 아무렇지 않게 누르는 그 작은 버튼 하나에 수천 년의 시행착오와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담겨 있습니다. 당연한 것은 원래 없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뵙겠습니다.